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자 강성 지지층들인 개혁의 딸들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까지 장악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보시죠. 개딸에 점령된 민주당 신문고 강성 팬덤에 갇혀서 내부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반란표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징계해야 하고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하자라는 청원 글들이 지금 게시판에 굉장히 상위권에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수만 표의 동의를 받아냈고 청원 상위권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대비한 대선 길터주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헌에는 그렇게 돼 있답니다. 1년 전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하는데 탄핵이 됐을 경우는 예외로 하자. 1년이 안 됐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 이런 내용까지 지금 청원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청원 내용들을 저희가 따로 모아봤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청원 게시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생부가 된 민주당 청원 게시판 1등. 지금 7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은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당 권유 내지는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7만 6천 동의를 받았고 7만 명의 또 동의를 받은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하자. 그리고 5만 명, 4만 명, 3만 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3, 4, 5위 역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청원 내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당헌 25조 예외 조항을 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되면 바로 출마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 놓고 체포 동의안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 공개하자. 그리고 2차 영장 청구가 오면 그때는 전면 거부를 촉구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담겨 있는 민주당의 청원 게시판 모습 보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저런 것 때문에 그 청원 게시판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흔히 언론에서 보면 120만 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청원 게시판에 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근데 청원 게시판에 늘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중에 일부 아주 소수란 말이죠. 그렇죠. 10%도 안 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아마 거의 겹칠 거예요. 1, 2, 3, 4 저기에 이제 그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동의를 하고 한 사람들이 겹칠 텐데 그러면 나머지 이 활동성이 없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에서 아주 강성인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런 거를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계속 이제 받아주고 좀 동의해주고 그런 쪽으로 제도화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당은 목소리 큰 사람들의 놀이터처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과거 조국 수호 세력 이런 얘기 때 많이 봤지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점점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 저는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저는 선택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방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추기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의 당의 노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민심으로부터 점점 민주당이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만 명이 넘어가면 5만 명의 동의를 넘겨받으면 일단 당에서도 입장을 내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헌 25조 예외 조항 두자 이런 것들 이미 5만 명 넘어섰거든요. 입장 언제쯤 발표하실 겁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게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말씀드리지만 대학생이나 여성 청년들이 어떤 자기 문제를 정치권 해결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자발적 모임이 있는데 사실 개혁의 딸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야 나 40대고 남자인데 나는 그러면 저기 청원했는데 나는 왜 개혁의 딸인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성 지지자들 혹은 민주당 고관여층에 대한 것이지 개혁의 딸이라는 주체가 되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다. 왜 7만 명 중에 사실 성별이라는 나이를 보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저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체포 동의안 부결 자체가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나 검찰의 어떤 그런 싸움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표를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울분이나 분노에 대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게 전체 우리 민주당원의 주류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이재명 당대표가 서로 내부 분열이라든지 누굴 출당하고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꾸준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저런 게시판이나 댓글을 쓸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근거나 혹은 인신, 그 욕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걸려지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바라시는 바는 잘 알겠는데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신문을 보면 그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강성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딸 일주일 새 2만 3천 명 당원 가입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중앙일보에 실렸죠. 한 주 새 2만 3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제명인의 마을 등 이 대표 팬클럽을 중심으로 당원 가입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대부분 이 2만 3천 명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일 것으로 추정되고 안호영 수석 대변인도 하루 평균 4천 명 가까이가 입당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권리당원의 입당 행렬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고 있거든요. 안호영 대변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월 27일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권리당원 지금 당원 입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3,369명이 입당을 해서 매일 평균 3,895명이 입당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강성 지지층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안호영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강력한 지지층들은 더더욱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합 차원에서는 장혜찬 이사장님,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정서와 이 대중 일반의 정서가 늘 일치하진 않죠. 그걸 네. 이제 그 괴리감을 좁혀가는 게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게 되면요. 지난번 체포동의안 반란 사태 이후에 네. 단순히 당과 일반 국민의 정서가 괴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 안에서도 친명이나 개딸이라고 하는 주류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무슨 그 개딸들이 만들었다는 전단지 보게 되면 네. 이번 뭐 반란 사태 주요 인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네네. 있고 갑자기 저는 아까 우리 청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뭐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코너에 몰린 걸 주변 사람들 애꿎은 문통이나 이낙연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난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굉장한 고름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의 이준석 전 대표처럼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내부 총질을 하거나 선거 권한도 없는데 막 난리를 치거나 뭐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뭐 한 10%라도 이해했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에서 책방하면서 감자 심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미국 가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나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 두 분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까지 막 타겟으로 삼을 정도로 이 개딸들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과연 이 100만 당원이라고 치면 네. 그중에 개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분들 다수는 또 친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친문 성향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대선 주자급 구심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 숫자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한때 줄이었던 친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걸 한번 이 친명이나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나중에 총선 국면에서
굉장히 강한 충돌로 민주당의 내분이나 분열을 비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민주당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론 지지도도 계속 빠지고 있고 이게 또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인 추세로 갈 수 있어가지고 큰 걱정인데 그러나 민주당은 정통 정당이고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 위기도 저는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 지금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조금 자제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심각한 내용이 빠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비방하고 서로 간에 이게 극심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이 노리는 바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냉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극단적인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 또 개혁의 딸들 이분들도 민주당의 뭐 목소리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후보 이재명 대표 쪽에 선 분들이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성찰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비명계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검은 먹구름의 1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다. 이재명 대표도 당 그 사법적 의혹에 정면으로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방탄정당, 사당 혹은 팬덤 정당의 우려 또는 그런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한테. 근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물러나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반면 이재명 대표에게 시간을 좀 줘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안민석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은 내년 4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국면을 돌파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쪽에서 막 탄압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발휘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기다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 의원들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친명, 비명, 힘 모아서 검찰 정권과 맞서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는 것이 지금 이제 대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 대표를 향한 목소리들이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CBS 기자가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사퇴할 가능성 1도 없다. 사퇴할 생각 1도 없다. 그리고 옥중에서도 공천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글쎄요, 뭐 그런 제가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옥중 공천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 출연하다 보면 네.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는 그 비명계를 향해서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간다. 옥중에 가서도 공천할 거다. 그러니까는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거의 패싸움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검찰의 수사나 또 국민의힘 입장이나 뭐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고 뭘 노리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민주당에 뭘 노리고 할 수도 없어요. 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는 사실은 그 대표가 되기 전부터 계속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나중에 그걸로 그 민주당은 갈라지고 분열될 거다. 그러면 이재명을 대표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고 국민의힘 쪽에 나와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다 예측된 건데도 불구하고 나중엔 그거를 검찰 탓, 국민의힘 탓, 뭐 윤석열 대통령 탓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거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공천권을 누가 가질 거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공천권을 놓지 않을 거다. 것이다. 예, 그럼 핵심은 뭐냐면 옥중에 가서라도 내가 감옥 가서라도 공천권은 내가 할 거니까 당신들은 딴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뭐 비슷한 건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내년 그 4월 총선 전에 네. 구속이 될 것이냐
그거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모르니까 다 이런저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뭐 옥중에서도 공천할 것이다. 뭐 그것도 가정이에요. 그러나 현재 국면이 이재명 대표한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CBS 논설위원장의 그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 약간의 진실 공방은 있습니다만은 그 기자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판단을 해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안 내려놓을 거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지금 비명계에서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1년 넘게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 갈등, 공천권 갈등이라는 건 정말 심각한 그 내용을 초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상태로 1년간을 과연 그 민주당이 이 갈등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희의 그 정치부 기자 취재 경험으로 보면 이게 임박하면요 무슨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얼마나 대처하고 예상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공천의 어떤 이게 협소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한 각자 의논 자체가 그동안 소통에 대한 부재, 미흡한 게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이유도 없지만 사퇴한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 민주당 지지로 올라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지만 대구에서 이렇게 다 같이 서울 가는 거는 다 방향성은 옳은데 부산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울로 갈 때는 KTX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다 이 말인데, 지금은 극단으로 갔을 때는 뭐 KTX로 타자, 버스로 타자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느냐 당대표 하느냐 이런 문제지만, 조금 지나고 소통을 하면 상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전까지는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버스 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그런 의견 자체는 민주당이 총선, 즉 나에 대한 공천을 넘어서 정말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왜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견제도 하고 그런 대안도 제시하라는 높은 명령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죽이고 당대표를 유지하고 말 것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화를 해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공천이 협소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작은 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갈등이 더 깊어질지 아니면은 화해하고 서로 통합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어제 한 소리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십시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직생의 결단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습니다. 자, 저 기자회견을 열어준 사람은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선 후에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성 팬덤이 비난할 때 이 대표는 침묵했고, 박 전 위원장을 대선의 장으로 불러내서 사용하고 본인 공천에 이용한 뒤에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일까? 토사구팽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불러서 써먹을 만큼 써먹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 내다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원욱 의원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표님 방탄 때문에 지금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달들의 지금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혹시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층입니다. 자, 당대표가 움직일 때마다 기자들이 따라 붙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항상 동일합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습도 사실 제1야당 대표로서 저런 질문을 계속 받는 모습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는 것도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걱정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게 극장식 수사라는 거죠. 극장식 수사.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서 특정인에게 불리한 피의 사실을 계속 사실 피의 사실 공표지 않습니까? 저게 알고 보면. 그런데 저게 언론에 나옴으로써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불리한 심정을 형성하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기소해가지고 나중에 재판에서는 설사 무죄가 나더라도 이미 정치적 타격은 입을 대로 입은 후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옛날에 저기 광우병 사태 때 이제 MBC를 검찰에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일선 검사들이 이게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윗선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무리하게 기소했다. 결국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게 거꾸로 검찰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기소를 지금 전부 다 추리나 아니면 뭐 추론 또는 어떤 추측일 뿐이지 아직까지 정확한 물증은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라도 나중에 무죄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잘 방어를 해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나머지 검찰의 기소들도 무너질 수가 있다, 허물어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인들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걸 피의 사실 공표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건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맨날 기자들이 뭐 그걸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거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입장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지금 피의 사실 공표 얘기를 하시는데 문재인 정권 5년의 유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다 털었어요. 매일 그거를 갖다가 언론에 그냥 다 노출시키고요. 그다음에 조롱을 했어요. 그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한 거예요. 그 유산에 한 걸로 이 피의 사실 공표 얘기를 본인들이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잣대로 피의 사실 공표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피의 사실 공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면목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민주당이 우겨서 3월 1일 공휴일부터 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해외로 워크숍 떠났던 그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더 좋은 미래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귀국 일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자들이 따라붙을까 봐 일부러 해외를 간 것이다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4시간 넘게 정말 치열하게 당의 미래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신중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관한 토론으로 강훈식 대표 측에서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은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어떤 변명을 대든 이게 뭐 국비가 아니라 본인들의 개인 사비를 썼던 간에 사상 처음으로 3월 1일에 임시국회 열어놓고 해외로 쏠랑 외유하러 간 거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년 바닥을 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더 좋은 미래 측에서 변명하지 말고 좀 반성의 메시지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강훈식 대표 측에서 또 이 비명계인 더 좋은 미래 측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면 만약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게 됐을 때 지금 민주당의 이 여러 가지 혼란이 더 거세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시국회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열어놓고 해외 떠난 행태 그 자체입니다.
더 좋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 스페인에서 아주 빵끝 웃는 사진들 많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서 뭐 전자제품 시연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자제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메시지나 어떤 법안 내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외유성 해외 여행 22대 국회에서는 1년 뒤에 뭐 공천 이야기 저희가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른 각도로 근절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